오늘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영상 한 번 더 구경하시고 지금 우리가 짚어둬야 될 건 짚어두고 가셔야 돼요. 우리 톡방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네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지금 오브젝트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는 적당히 그 한 줄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는 값이랑 칸을 세트로 다루겠다는 거고 클래스는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C++ 세계로 넘어가려면 그때 봤던 네 가지, 어떤 네 가지죠? 한 세트는 스태틱 붙은 거랑 안 붙은 거고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 데이터 멤버랑 코드 멤버 해서 난 스태틱 데이터 멤버랑 스태틱 데이터 멤버, 난 스태틱 코드 멤버랑 스태틱 코드 멤버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들고 다니셔야 그나마 알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점연산자 관련해서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점연산자조차도 우항에다 무슨 이름을 적었냐에 따라 난 스태틱 데이터 이름 적었냐, 스태틱 코드 이름 적었냐 등등에 따라 실질적인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덧셈을 하는 건 우리 앞에 옵셋 할 때 봤던 그 옵셋 덧셈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그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멤버 선언을 할 때 걔에다 스태틱을 붙일지 말지 등등을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뒤에 이제 뭐 더하기 연산자 인수가 몇 개네, 컨스트가 붙네 마네, 뭐 뮤졸브가 어떻게 되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따라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방금 얘기 나왔던 거에서 또 튀어나오는 네 가지 구분하는 거는 이제 인수 이름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앰퍼샌드 두 개도 안 붙은 거 그런 버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나 붙이는 버전이 있었죠. L-value reference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 붙이는 거,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는 R-value reference 형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const하고 그러니까 const를 붙인 L-value reference는 그냥 보통 const reference라 부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const R-value reference는 진짜 쓰잘데기 없거든요. 그걸 호출하는 것조차도 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아예 보통 배제를 하고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인수 선언에다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에 따라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인수로 특정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위졸브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 버전, 예를 들면 const reference 버전으로 들어오는 오브젝트를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냐, 더하기 연산자면 더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거나 원한다면 최적화를 할 수도 있는 거냐를 여러분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도 역시나 여러분이 소유 관점이랑 같이 해서 구분해서 들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12주차 내용까지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일 제목부터 이 모양입니다.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들기예요. 우리 예시 코드 있고 같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1차 내용은 우리가 정식으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었습니다. 여기도 쳐놨어요. 그래서 살짝 그림 한 장 그리면서 정리했었죠. 그림 기억나요? 안 나죠? 다시 띄워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D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단어들을 배치를 해보고 서로 연결해보고 나중에 이제 빨강색으로 요만큼 요렇게 해서 오브젝트라 부르기로 했다. 요만큼 요렇게 연계하는 걸 클래스 개념이라 부르기로 했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살짝 빼먹은 거 정도라면 우리 연산자는 확실히 코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수식은 연산자로 더 큰 수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더하기,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은 값이 메인이었고 코드 부분은 문장이 메인이었어요. 더하기 부분은 이름이랑 수식 두 가지가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식은 코드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개의 이 오브젝트로 뭘 하려는 거냐를 여러분이 기술하기 위해 수식을 적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도대체 언제 덧셈을 할 거냐, 예를 들면 그거를 정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 수식이 포함된 문장을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에 어디 바로 다음 문장으로서 적는 식으로 순차 분기 반복, 코드 흐름 안에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식은 코드 파트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하면 이름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 라면 네 가지 카테고리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데이터의 이름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을 컴파일러한테 자동으로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수식에 비하면 조금 더 데이터 쪽, 칸이나 그런 쪽에 약간 더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나중에 수식으로서 사용하죠. 그죠? 앰퍼샌드 넘버 할 수도 있고 사이즈 오브 넘버 할 수도 있고 등등등. 나중에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으면 다시 한번 수식 얘기로 돌아가면서 그 선언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인트 한 칸 등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 얘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사용한다 라는 기본적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히 진행하고 실행의 주체 해가지고 우리가 스레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쪽지가 당첨 쪽지가 증식을 한다거나 사라지는 거 제가 비디오 판독하니까 확실히 몇 번 있었어요. 편집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자물쇠를 도입을 하는 것까지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집에서 원주율 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봤어요? 결국은 저 수식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 나눗셈이랑 곱하기 거꾸로 해야지 원주율이 정상적으로 3점대가 나올 겁니다. 거 주석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5점대가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여러분 전공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하시게 될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의 주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노란 화살표 실질적으로 다루는 친구였죠. 이거 복붙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붙잡고 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해 주는 스레드가 하나가 존재했어요. 메인 스레드라고 아마 뒤에 등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스레드를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하고 싶다. 걔의 메인은 뭘로 할 거냐? 함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 켜면 걔가 작동을 시작하면 그 코드 덩어리의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를 실행해요. 근데 그 내용물 안에 함수 호출식이 있다든가 반복 흐름이 있다든가 하면 여기저기 노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우리의 예전 프로그램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양한 코드들을 실행하고 돌아오고 다시 갔다 오고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맨 처음 쥐어준 그 코드 덩어리에 닿는 중괄호를 만나면 그 스레드는 죽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의 주체를 지금 함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함수의 이번 호출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브젝트를 누가 소유하냐, 오브젝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그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노란 화살표를 담당하는 게 스레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싶다면 스레드가 바로 오브젝트 소유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막 플레이어들 여러 명 있고 가운데 쪽지 놔두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쪽지라는 오브젝트를 5개의 스레드가 서로 쳐다보면서 라이트랑 위드를 수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칸권이 박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실행되지가 않은 걸 구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특히나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오브젝트들은 로컬 선언이라든가 인수 선언으로서 정의되는 오브젝트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고 생성자 호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함수는 누가 내용물을 실행하냐? 그게 바로 스레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아니면 그 함수 자체를 내가 맨 처음에 코드 덩어리로서 받은 그 스레드가 호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닫는 중괄호 만남 파괴도 잘 해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작하는 이제 화면에 버튼 같은 거 띄워놓고 사용자랑 시도 때도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는 걸 목표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이런
소유권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소유의 주체를 스레드로 삼아서 버튼은 특정 스레드만 그 내용물을 텍스트라든가 그런 내용물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 외 작업들은 보조 스레드들이 진행을 할 수도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통 소유권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비밀이긴 한데, 여러분이 스레드를 5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토매틱 한들은 걔네들이 잡히는 위치가 딱 위치값 출력해 봤을 때 숫자가 엄청 달랐잖아요. 스태틱 위치랑 어토매틱 위치는 영역이 엄청 많이 다른데, 근데 이 어토매틱 위치는 사실은 스레드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용 메인 스레드가 노란 화살표 왔다 갔다 하다가 생성하고 파괴하는 어토매틱 오브젝트들이 생겼다는 그 영역이랑 다른 스레드용 영역이랑 이렇게 칼같이 구분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서로 다른 스레드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오브젝트들 딱 가지고 적절할 때 생성하고 적절할 때 파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자동 방식일 때고, 반자동 방식이나 수동으로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케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공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물쇠를 달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여러분 이후 수업에서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데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스레드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내용물이 있다, 어떤 함수 정의가 있다, 그게 어떤 스레드든 간에 누군가가 호출하면 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cpp 파일에 실질적으로 적는,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는 글자들 대부분은 엔간하면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 내지는 수식,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식 중에 일부분을 구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키보드 치는 거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로 동영상 찍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집계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치는 키 글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수식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은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문장은 어떤 함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아마도 80-90%는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이걸 나중에 누가 어떤 스레드가 호출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누군가 호출했을 때 그 호출자 동네랑 이 함수 자체 사이의 소유권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 내지는 리턴 과정에서의 소유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이고, 어떻게 리절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레퍼런스만 던져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을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이 기말고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한번 정리만 해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12-3을 확인해 봤다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얘기는 끝이 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후반부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13일차, 14일차 오늘 거랑 내일 거 내용은 이전보다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요소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각각 이거를 누가 적네, 김모 씨, 이모 씨 막 얘기하고 그랬죠. 어떤 시점에 뭐 정의하는 시점에 이 내용을 적는 거냐, 어떤 거는 나중에 적도록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거냐 등등을 잘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게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짓이냐, 알트탭만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 관련해서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어떤 이름을 적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수식들이 곁들여 적혀 있나, 점 왼쪽이라든가 괄호 안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문맥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지 않으시면 집에서 혼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시 적혀 있는 대로 대충 따라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슷한 실행 흐름 구성하려고 하는데 예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빨간 줄 안 그어지지? 실행도 되네? 하고 물음표가 떠지든가, 아니면 분명 예시에서는 저렇게 막 덧셈 곱셈 잘만 하는데 왜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계속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지? 와 같이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띄우시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하나하나를 적을 때 잘 신경 써서 컨스트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아니면 수식을 적당히 적어야 되는 타이밍에 잘 적어주시거나 와 같은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시도록 미리
코드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상기해 가면서 진행을 천천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이구 미안해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필기시험입니다. 이번에도 50분 50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기말고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몇 시에 가요? 아, 그거 내일 정할 거예요. 내일 또 문자 투표해서 우리 있잖아요. 앞에 할까 뒤에 할까 그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자, 시험도 1교시 2교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1교시 2교시가 순서가 뒤바뀝니다. 실습 시험을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을 볼 겁니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하루 동안 지난 주말에 구경해 왔던 거를 그대로 든 상태에서 C++ 선언, 수식, 문장, 함수 정의, 구조체 및 클래스 정의 또는 .cpp 파일 내용물을 50분 동안 쫙 적어보고 이제 기진맥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50분 동안 나름의 복습도 되셨을 겁니다. 그 개념을 이제 2교시 동안 찬찬히 풀어서 작성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고인물 친구들도 엔간하면 그 소득세 내는 문제들 안 걸리겠죠? 당연히 걸리겠죠? 자, 그래서 2교시는 이전보다 더 악랄한 느낌으로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청정수 친구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생업에 종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3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중간보다 어렵나요? 당연하죠. 아, 물론 저는 평균 50을 목표로 낼 겁니다.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아마 더 어려울 것이고 보나마나 이번에도 평균 6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기말 다 맞추러 목요일날 등교하고 싶진 않죠? 기말은 그냥 딱 끝나자마자 빠르게 그냥 채점해서 빠르게 학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다들 이제 수능하고 있군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일단 조금 더 달려봅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하지 않고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이미 구경해 봤고 요걸 같이 예시 하나를 끼고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13-1이에요. 13-2는 어떤 형식을 사용할지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건 슬라이드 예시 위주로 간단한 코드 복붙해 가면서 확인해 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auto specifier 쓴 적 있잖아요. 그거랑 새로운 키워드 템플릿이라는 친구가 정식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정의, 제가 이제 유리수라는 또는 뭐 베이스라는 이름의 구조체 또는 클래스 정의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생각하기에 아, 저걸 그냥 그대로 끌어와서 쓰기에는 코드가 좀 되게 많이 번잡해져요. 바깥에 삐져나오는 필수적인 코드들이 너무 많다 하면 그 형식을 약간 확장해서 걔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를 더 가미를 한 새로운 형식을 정의를 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부르는 그 개념을 살짝 구경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상속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상속관계 지금 들어보면 당연히 두 형식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얘는 소속관계 관점에서 한번 딱 보고 포함관계 관점에서 한번 딱 보면 정리가 끝이 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13-3을 끝내고 최종 목표 간단히 진행해보고 또는 진행하지 않고 빠르게 퇴근하는 식으로 마지막 세트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아마도 복습용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걔는 기회비용으로 치고 그냥 스킵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13-1에서는 아무튼 그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거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무슨 함수 실행해야 되냐, 무슨 문장들 실행해야 되냐를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정의해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0번 함수를 이번에 호출해야겠어. 1번 함수를 호출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함수 정의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함수들의 배열 내지는 함수 포인트의 배열 같은 걸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사람한테 인덱스 하나 골라줘 하면 대괄해가지고 골라갖고 호출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예전에도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죠. 폭탄 터트리기라든가 아니면 옛날 4일차 6번 예시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오늘 다시 구경해 볼 것 같진 않네요. 그거 외에도 자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0번 함수, 1번 함수, 2번 함수 등등을 미리 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리 다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 넣어둬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아직 정의하지 않은 함수를 코드 덩어리를 나는 새로운 이 버전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새로 정의한 이 버전을 껴갖고 호출하겠어. 아니 실행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미 해봤고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복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사용할 때 곁들일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골라주고 나머지만 실제로 호출하는 시점에 고르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방법도 C++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세기 C++에 존재하는 거고 역시나 간단하게만 구경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자 우리 는 연산자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는 한 글자만 적으면 점수를 따가실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나요? 그렇죠. 걔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죠. 넘버는 3, 넘버 자리에 3 담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언제 계산할 거냐? 코드 흐름만 잘 맞춰두면 여러분은 적당한 타이밍, 예를 들면 while문 딱 돌입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while문 매 반복 끝난 직후라든가 이런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가 적절한 자리에 들어있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반복 흐름, 분기 흐름 등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매번 실행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럴 때 적는 게 는 수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C++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제는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도 선언,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할 때 그 는은 연산자로 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는 수식만 놓고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은 비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C++에서도 얼마든지 저 는 연산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요 는 연산자도 복사 는 연산자와 이동 는 연산자가 존재하고 없다면 국선 버전을 적용해 준다거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원래 예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for each문이라고 제가 종종 부르는 조금 특별하게 생긴 for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td: 벡터라는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bind라는 함수 역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저한테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 코드를 열고 구경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걱정돼 갖고 주의사항 적어왔어요. 이제 뭔가 출력을 예쁘게 하기 위한 코드 막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1번째 줄부터 200 몇 번째 줄까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필연적으로 정신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딱 가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if, true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접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조금씩 살펴볼 건데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접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랜덤 쓰는 방법 13-3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일단 디바이스 만들고요. 디바이스를 가지고 엔진을 켜고요. 엔진에서 튀어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포를 갖는 랜덤 숫자를 뽑아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and라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를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seed는 뭐를 줄 거냐, seed는 디바이스에서 뽑아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 뭐 3 같은 거 넣으면 매 실행마다 동일한
동일한 숫자들의 나열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드를 고정시켜 두셔서 조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랜덤 디바이스를 써서 그때그때 다른 숫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얘네 둘은 아마도 여러분 지금은 정규 분포나 이런 거 안 쓰실 테니까 균등 분포고 인트 형식 값이 나오는 거에 최소값이랑 최대값, 이 디스트리뷰션이 최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해 놓은 상태로 일단 생성자 인트 3개 받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드로 엔진을 켜고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이 정한 나머지 2개의 숫자로 준비를 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이거 겁먹지 마세요. 이 괄호 열고 닫고가 연산자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호출할 때 인수를 안 넣어도 되는 함수 호출식의 저항 자리에 적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랜드 형식 오브젝트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임의의 숫자를 하나씩 뽑아줄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최소값, 최대값 범위 안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어떻게 쓰는지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밑에 메인에다가 코드 적어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제정신이면 설마 이거 내용물을 여러분한테 실습 시험에서 적으라 하겠어요? 우리 이거 말고도 여러분 괴롭힐 만한 문제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이런 긴 이름들 외우려고 1도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중간고사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엔간하면 한두 글자만 적어도 되도록 적당히 이렇게 호출하면 이거 나오는 함수 이따 치고 여러분의 코드를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튼 랜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복붙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뭐 생성자 호출됨, 뭐 파괴자 호출됨, 이런 거를 좀 일반화해서 여러분이 멤버 함수다, 난 스태틱 멤버 함수다, 난 스태틱 멤버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로그 mf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그 함수 이름이랑 그 당시에 디스 오브젝트가 뭔지를 출력해 줍니다. 또는 이전이랑 비슷하게 그냥 로그 f 하면 아무 함수 호출식, 아무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나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이 수식을 하나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함수 이름 해갖고 걔가 호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얼마입니다 하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 용이랑 이제 GCC 쓰는 친구들 용이랑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조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스페시파이어가 막 들어있긴 한데 큰 어려움 없이 이동당했구나 정도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돼 있는 상태로 닫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늘 유리수 했는데 유리수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정수로 한 급 낮췄습니다. 인티저라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프라이빗 이름 넘버 하나만 난스태틱 데이터 이름으로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그거죠. 생성자 몇 번 호출했냐, 파괴자 몇 번 호출했냐 재기 위한 친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는 이전 유리수 버전에도 있었던 거 위주로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카운트 올리는 거랑 로그 찍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생성자죠. 그 다음에 얘는 복사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부터 이제 복습이 아닌 내용이 조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려두셔도 되고 여기서부터만 살짝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기억 적혀 있는데 슬라이드 안 적어놨네요. 까먹었어요. 자, 지금 이거 이동 생성자죠? 인티저 오브젝트 안에 양도 받아갖고 그걸 뜯어와서 새로운 인트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 뒤에 no except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여기 뭐 const라든가 ampersand라든가 그런 거 붙일 만한 공간인데 일단 no except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no except 무슨 뜻일까요? 일단 no는 no겠죠. 사절 니은 이겠죠. except는 뭘까요? 자, exceptional 한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특출난, 일반적이지 않은, 범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의미죠. exceptional 하면.
유니크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자, 컴퓨터 동네에서 accept다, exception, acceptive 등등이 나오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아니, 내 프로그램이 3 입력받으면 이기고 아니면 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3을 입력하는 대신에 한국말로 꺼져 같은 걸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사실 원래 프로그래밍 목표엔 그거에 대한 게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돼도 사실 상관없다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정답이긴 한데, 근데 그때 막 되게 이상하게 실행돼 버리면 사용자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이 회사 게임은 할 게 아니구만, 스팀 평가 복합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코드 흐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표에서 상정하고 있는 값이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만약 들어있으면, 혹시나 지금 들어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는 사용자한테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프로그램 그냥 종료합시다, 심하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기를 적어두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통은 정규의 목표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그래서 뭐 exception handling이니 막 그런 단어 여러분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여기 지금 no except라는 키워드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이동 생성자, 요 no except를 붙인 함수는 no except 함수가 돼요. 그럼 no except는 뭔가요? except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엔간하면 이 정의 내용을 실행하다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일은 없을 거다. 걱정 마라. 굳이 막 별도의 케어를 해줄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미리 선언을 해둔 셈이 됩니다. 누가? 요 함수 정의 중괄호 적는 사람이. 그러면 아주 약간의, 가끔은 엄청난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국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동 생성자를 직접 정의해 본 적이 있는데 녹색 줄이 그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엔간하면 no except 붙이세요 라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경 안 쓰고 녹색은 안전한 색 하면서 말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붙여두는 습관을 들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붙이냐면 이동 생성자랑 이동는 연산자랑, 그러니까 이동이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파괴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 생각해봐요. 얘는 지금 막 새로운 4MB 이런 식으로 추가로 칸을 잡는다든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웃 오브,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같은 오류가 날 만한 상황이 엔간에서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에 대한 이동 생성자를 적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동은 복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리소스를 내가 강탈해 오기 위해,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의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동 생성자라든가 이동는 연산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 얘는 내용을 실행한다, 절대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만약 발생한다? 이 프로그램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음,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우리가 이게 정규학기라면 이제 그 exception이라는 친구를 다루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디스어셈블리를 봐야 돼요. 안 보고 싶죠.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려니 하고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짝만 들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거 시험에 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국룰이니까 녹색 줄도 마침 그어주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동이랑 관련된 거는 no except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긴 좀 더, 요즘 C++에서는 여긴 좀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파괴자 같은 경우는 호출되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호출돼요. 그러니까 위턴문 실행하는 타이밍.
달리 말하면 뻥크 내용물 실행을 거의 끝낼랑 말랑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되게 경계선에 위치한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파괴자는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냐라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C++는 여기 지금 no except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136줄입니다. no except 안 붙어 있지만 마우스 갖다 대시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줘요. 그래서 파괴자 같은 경우는 엔간하면 파괴하는 동안 별도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가 국룰이에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파괴하는 동안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막 어떤 케어를 해주는 핸들링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프로그램 실행을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거는 로그가 들어있긴 한데 엔간하면 여기서 호출하는 거 별거 없단 말이에요. 뭐 는 0 한다든가 딜리트 한다든가 심지어 그 딜리트도 안 할 수 있죠. 이미 뜯겨 나갔으면. 그래서 별로 할 일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는 연산자 얘기가 오늘 드디어 튀어나옵니다. 자, 는 연산자 좌항이 정수 형식, 유리수 형식이고 우항이 무슨 형식? 우항이 동일하게 유리수 정수 형식일 때 내가 정의해 놓은 복사 는 연산자 또는 이동 는 연산자가 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는 연산자 하는 일 뭔가요? 넘버는 3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네, 다시 봅시다. N1은 N2 한다 칩시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N1, N2 둘 다 내 소유의 이 는 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오브젝트예요. 그렇다면 그 는 연산자, 는 수식이 하는 일은 N2에 담겨있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한 느낌으로 N1에 담겨있을 수 있도록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5분의 3 같은 거 들어있었다. 그럼 이제 N1에도 분자 분모에 3이랑 5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냐 하기 때문에 이 는 연산자 정의는 당연히 는 수식들의 나열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의 넘버 자리에 있는 인트 값을 내 넘버 자리에 담는다. 그럼 인트 값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 이미 뜯긴 적이 있으면 나도 이미 뜯긴 적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한번 찍고 나갑니다. 여기 지금 난 스태틱 멤버가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데 유리수면 분자 분모 다 는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보통 요거는 일반적으로 국룰로 달아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넘버는 넘버 한다 칩시다. 우리 이거 2교시 1번 문항이었잖아요. 무슨 짓 하는 건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인 하면서 불가능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가능은 합니다. 호출은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넘버는 넘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걔 넘버를 내 넘버로 걔 넘버가 내 넘버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 뻘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바로 이미 복사 끝났음 하는 의미로 원래 리턴할 좌항에 해당하는 좌항 오브젝트를 바로 리턴하도록 이렇게 분기를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편입니다. 특히 복사할 때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요거 국룰 빼고 하면 당연히 유리수 또는 정수를 는 한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멤버에 대해서 는을 한다랑 동치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실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논리적 포함관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때도 역시나 반복 흐름 한번 하고 배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는 하도록 진행하면 얼마든지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는 연산자 그러니까 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은 그러니까 는 수식 자체의 형식은 좌항 형식에 대한 L-value 레퍼런스가 튀어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국룰이에요. 그죠? 는 했는데 4번이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일단 이럴 정도로 해두고요. 그래서 복사는 이 정도예요. 이동은 역시나 no except를 가급적 붙여주시고 안 붙이셨다면 뭐 여기 앉을래요? 아니면 저 앞에도 자리 있다. 맨 구석이긴 한데 구석이 좋으면 절로 가세요.
자, 이동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걔의 리소스를 최대한 끌고 오고 걔는 더 이상 못 쓰는 친구다라고 노트까지 해주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티저의 형식, 유리수 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 복사보다 이동이 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4MB짜리 오브젝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여기도 동일한 나한테서 뜯어와서 나를 다시 담는다? 이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항, 우항 다 동일한 오브젝트면 바로 좌항 오브젝트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하게 넣는 해가지고 걔 거를 나한테 담고 걔 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면 이동, 는 연산장 끝이 나요. 자, 이렇게 걔를 유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걔가 파괴될 때 이미 다 뜯겨 나갔으니까 딜리트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거를 메모해 두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사실은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 의미 관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팅 연산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onst reference, 요 지금 넘버 이름을 프라이빗으로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수잖아요. 숫자가 얼마냐를 프라이빗으로 숨겨놨는데 우리가 뒤에 뭐 이 인티저 오브젝트가 3보다 작냐 이런 거를 코드를 짤 건데, 그런 거 막 꺽쇠 연산자 미리 막 정리해두면 코드 길어지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뭔지 리드만 하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굳이 코드 치지 않아도 알아서 이 캐스팅 연산자가 호출될 거예요. 디덕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숫자 3 같은 거를 간단히 읽어와서 3이 3보다 작냐 같은 거 계산을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얘는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컨스트 오브젝트에 대해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컨스트 레퍼런스에서 아무튼 변경은 못하지만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걸 할 겁니다. 3 integers라는 형식을 보조체 형식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갖고 노는 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자, 3칸짜리 배열 인티저 오브젝트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non-static 멤버 데이터 멤버로서 이 친구는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000을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의 자리에 뭐뭐뭐 담을 건지도 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3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3개 해갖고 각각의 칸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티 값을 가지고 인티저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인티저 배열이니까요. 그거까지 알아서 컴파일러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0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잡혀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로그를 찍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파괴자, 복사 는 연산자, 이동 는 연산자, 이 5개는 국선 지원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기본 생성자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은 기본 생성자는 제가 직접 정리했고 나머지는 국선 버전을 그대로 끌어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괄호 연산자,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정의를 해보고 싶은 대괄호 연산자에 대한 정의를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는 현재의 표준, 현재의 최신 표준 C++에서는 대괄호 연산자는 인수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0 하면 0이 IDX 자리에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내가 지금 3 넘버스란 말이에요. 그죠? 대괄호 0 하면 0번째 넘버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L밸류 레퍼런스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인티저 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IDX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적당히 나머지 연산을 해서 그 012 범위 안에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 강종시켜 버리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인덱스 에러 같은 건 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대괄호 연산자 제공하고 싶다. 이 형식은 내용물 여러 개 오브젝트를 다루는 일종의 컬렉션 같은 느낌의, 시퀀스 같은 느낌의, 파이썬으로 치면 리스트 같은 느낌의 형식이다라면 여러분이 대괄호 연산자 정의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엔간하면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을 2개를 만들어 두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 numbers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내가 변경을 못하는 상태의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근데도 대괄호를 치면 내용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const reference를 리턴해주고 언제 this로 특정되는 3 numbers 오브젝트가 const가 붙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변경할 수 있으면 부분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는 const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bconst 버전이랑 const 버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될 거고 당연히 내용물은 완전히 똑같이 짜면 돼요. 근데 내용물이 좀 복잡하다, 이거 복붙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면 여러분이 이런 패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별표 붙여놨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this가 원래는 const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const를 붙여놓은 non-static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this의 const가 묻습니다. 근데 그 const를 잠깐 빼둘 수 있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형식은 원래는 const 별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냥 별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 형식에다 별 찍으면 그 오브젝트가 띄어나오는 거잖아요. this 오브젝트가. 그 다음에 걷다 대괄호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3 인티저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의 대괄호는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위에 정의해둔 non-const 버전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내용물 실행해서 얘를 리턴하고 lvalue reference가 리턴되죠. 그거를 const lvalue reference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는 애를 갖고 앞으로는 못 바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간단하니까 사실 복붙하면 바로 끝나긴 해요. 아무튼 이거 우리 좋은 친구죠. 이 친구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은 길이가 항상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은 요 3 numbers 정의 안에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on-static 멤버 함수들을 하나하나 정의해보고 걔를 실제로 메인 정의 안에서 사용해보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작업 목록 열어보시면 어디냐, 어떻게 여냐, 보기 한 다음에 작업 목록 있죠? 이걸로 열어보시면 지금 to-do, 저는 지금 옛날 코드가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아무튼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 1, 2, 3, 4, 5, 6번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중에 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죠? 자, 나중에 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 나중에 데이터를 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맨날 해보던 거예요. 자, 우리가 3 인티저스였네요. 미안해요. 아무튼 3 인티저스 형식을 창시했어요. 이제 숫자 3개를 하나의 오브젝트에 담아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0번째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우린 그런 기능을 지금 2개의 멤버 함수 정의, 연산자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대괄호랑 는이랑. 근데 구체적으로 0번째 자리, 저 사람이 원하는 번째 자리에 저 사람이 원하는 값을 담을 수 있게 수식을 적으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대괄호 연산자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lvalue referenc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인티저 오브젝트가 있을 때 복사, 는 연산자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동 는 연산자가 호출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0을 가지고 임시 인티저 오브젝트 만들고 거기서 뜯어가게 됩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아무튼 이게 가능해요. 자, 지금 봐봐요. 우리는 숫자 3개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창시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특정해서 걔의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괄호 연산자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몇 번째 오브젝트를 실제로 쓸 거냐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3 인티저스 창시자가 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원하는 번째 오브젝트를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어요. 어떻게 남겨놨냐? 인수로 인덱스 값을 받아서
그 인덱스 번째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괄호 연산자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가 특정되면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을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이전엔 못했어요. 유리수 는연산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유리수 안에 새로운 값을 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분자분 뭐 따로 담는 건 됐어도요.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한 는연산자를 인티저 창시자가 정의를 내놨어요. 그 사람은 역시나 담는 건 이렇게 담으면 된다. 넘버에 넘버 담고 하면 된다. 정해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0을 담을 거냐, 3을 담을 거냐, 5를 담을 거냐, 무슨 데이터를 담을 건지는 정하지 않고 인수로 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는연산자를 사용하는 입장에선 그 이걸로 특정되는 그 인티저 오브젝트에 무슨 숫자를 담을 건지를 자신이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대괄호를 어떻게 하면 되냐, 는 어떻게 하면 되냐, 코드는 미리 다 짜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번째 거를 가져올 거냐, 구체적으로 숫자 몇을 담을 거냐, 그 데이터는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지를. 지금 우리 스캔F 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오던 거를 굳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걸 감안해서 조금씩 새로운 정의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투두 넘버 2부터 해볼게요. 일단 아직은 데이터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정의해 보려고 하는 함수는, 자, 여러분 저한테 소리 지르셔야 되는 타이밍은 지금 2시 16분이니까 2시 50분에 소리를 질러주세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ains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볼게요. 걔 목표는 호출자가 지정한 숫자랑 동일한 숫자가 이 3 integers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tains의 return 형식은 bool이고요. contains의 인수 형식은, 그죠? 저 사람이 지정한 숫자 오브젝트를 우리가 변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오브젝트에 대한 const reference를 형식으로 해서 인수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의해 보세요. 2번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3, 4번 정도는 그냥 여기서 눈으로만 같이 구경해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도 대괄호 연산자 쓰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넣는 연산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캐스팅 연산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int 비교를 해줄 거예요. 다 정의하셨으면 메인 정의 내용물에다가 그 contains 함수를 호출해서 5가 들어있나 같은 걸 검사하면 true 나와야겠죠. 지금 넘버스가 357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contains 함수가 목표대로 잘 실행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19분이니까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bool 형식이고요. 조금만 키울게요. 그 다음에 contains 고, 우리는 인티저 형식 다루고 있고 인수로 특정되는 오브젝트 건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obj 정도로 해서 스타트를 할게요. 자, 우리한텐 지금 대괄호 연산자가 있으니까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바로 데이터, 잠깐만요. 바로 데이터 이름 적을 수 있죠.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칸이 있으니까 를 바로 여러분이 때리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질적으로는 인티저가 아닌 int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양쪽을 캐스팅을 때립니다. 그럼 여기 int const reference, int const reference가 튀어나와요. 그럼 int만 갖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 3번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contains는 하나라도 obj랑 같은 게 들어있으면 true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분기 구조를 적으시든가, 아니면 이걸 이제 반복으로 엮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적었던 포문 같은 거 생각해보면 idx는 0부터 idx는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idx는 1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분기를 때리면 되는 거죠. 데이터의 idx 번째가 obj랑 같으면 그러면 하나라도 같은 게 맞는 말이 돼버리니까 true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포문이 그냥 정상 종료했다. 그러면 하나라도 같다라는 사실이 거짓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라는 의미의 false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전혀 컨테인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 순차 분기 반복만 갖고 얼마든지 별의별 목표 다 달성하실 수 있어요.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 대신 3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식 어떻게 정리하는 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거 구경하는 친구 있으니까 얘를 테스트할 때는 이제 뭐 this contains 한 다음에 O 같은 거 그냥 바로 적으셔도 되죠. 알아서 인티저 생성자에서 임시 오브젝트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한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자, 괜찮죠?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코드 적기 적당한 곳 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numbers contains O 이게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f 그래서 이게 true면 O 있음 endline 그렇지 않은 경우 O 없음 endline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7인데 이 는0 했으니까 057이 들어있을 거고 지금 5가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O 있음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56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때는 당연히 없다고 뜨겠죠. 제가 들 고치긴 했지만 아무튼 없다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도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를 꺼내와서 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가 이 안에 들어있냐 같은 거를 간단하게 true, false로 말해주는 함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가 뭐냐를 이 numbers 오브젝트를 쓰는 사람, 메인 함수 정의 구성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보시면 돼요. 항상 3이 있냐 없냐를 true, false로 리턴하는 함수다. 그러면 인수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to the number 3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하나 해두는 게 좋겠네요. 자, 요 contains는 결과적으로 3 integers 오브젝트를 변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onst를 붙여두면 여전히 사용성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const 오브젝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변경은 못하지만 아무튼 5가 들어있나 같은 걸 확인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다 만들거나 아니면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는연산자 더하기 는연산자 같은 경우는 컨스트가 아닌 버전만 만들어 놓아야겠죠. 그래서 저항의 컨스트 버전이 오면 바로 빨간 줄 꺼지게 해야 됩니다. 걔는 또는 대괄호 연산자처럼 내용물을 주는 건데 컨스트 오브젝트를 들고 하면 내용물도 변경할 수 없게 컨스트 레퍼런스 줘야 되고 와 같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짜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어요. 더하기 연산자처럼 재활용이 목표일 때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to the number 3입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필요하네요. 호출자가 3이라고 적어주면 지금 0, 5, 7 들어있는 걸 다 333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fill with 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얘는 저랑 같이 간단하게 진행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return 값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oid 형식으로 가고 fill with 복붙해 왔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정한 숫자는 그 오브젝트 자체는 역시나 변경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const integer reference obj 같은 느낌으로 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새로운 C++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새로운 폼은 적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폼은이라 for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 괄호를 열어요. 근데 이 괄호 안에다 뭘 적냐? 형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찮으니까 auto를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넘버스가 들어있으니까 넘버 정도로 이름을 하나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적으시면 제가 부를 때는 for each 문이라고 부르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파이썬의 폼은 써본 적 있죠? 파이썬의 폼은 어떻게 적습니까? 첫 줄 for number in ARR 콜론 이런 식으로 첫 줄 적죠. 얘랑 지금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의미도 거의 동등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R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를 넘버라는 이름에 담아가지고 내가 매 반복마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ARR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 에서 각각의라는 게 each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each numbers in ARR 같은 느낌으로 한 줄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for each 문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자바라든가 C샵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도 의미가 동일해요. 데이터 안에는 인티저가 3개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씩 꺼내서 넘버라는 데다 담고 내용물을 실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원들 목표가 뭐였죠? 각각의 자리에 obj 값을 복사해서 담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능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선 파이썬이랑 살짝 다른 점이 이 author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적어놨는데 걔가 일단 인티저 형식인 거는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툴팁이 저처럼 안 뜨면 컨트롤 2번 누르시면 지금 이 author는 이 데이터라는 이름에 의해 데이터가 인티저들이기 때문에 넘버 형식은 인티저로 지금 디듀스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툴팁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넘버의 형식이 인티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얘 지금 마치 일반 변수처럼 자기만의 메모리 영역이 있어서 완전히 데이터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넘버 오브젝트를 매 반복마다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는 셈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인티저 오브젝트 3개를 하나하나 특정을 해가면서 0번째 인트 오브젝트는 이제 3을 담을 거야. 1번째 인트 오브젝트는 이제 3을 담을 거야. 와 같이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오브젝트 자체를 건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우리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가장 알맞은 형식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인티저 L-value reference 형식이 돼요. 괜찮아요? 데이터 안에 인티저 오브젝트가 3개 있어요. 맨 처음 반복에서는 0번째 인티저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넘버를 그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서 줘요. 그러면 나는 그 0번째 인티저 오브젝트 바로 거기다가 특정되는 바로 그 오브젝트를 이제 3을 담는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이 C++에서 요 for each 문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 for 문을 쓰실 때는 L-value reference가 될 수 있도록 요 지금 새로 정하는 이름이 이거 마치 선언 같은 거죠. 지금 넘버란 이름 요 안에서만 쓰기 위해 새로 정하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얘가 레퍼런스 형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ill with은 는을 하기 때문에 const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붙여볼까요? 붙이면 바로 꺼지라고 할 겁니다. 성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경 가능한 3 integers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용물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숫자들로 바꾸고 싶을 때 호출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특별히 리턴할 거 없기 때문에 저거 한번 실행하면 반복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얘는 이 정도가 코드 적기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넘버스 출력 전후 해가지고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적당히 각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버스 점하고 fill with 늘 하는 3 해보죠. 이제 3 가지고 임시 인티저 오브젝트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 는 연산자 호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력까지 하고 끝을 내게 될 겁니다. 실행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잘 나올 거예요. 자, before 057이죠. 지금 fill with를 호출하기 위해 일반 생성자 한번 호출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복사 버전이죠. 지금 복사 는 연산자가 3번 호출됩니다. 그래서
3 담고 3 담고 3을 담아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fill with 호출하느라 만들었던 임시 오브젝트는 이제 파괴가 됩니다. 정상적인 파괴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에는 지금 3332 예쁘게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turn 0 하면서 3 인티저스 오브젝트를 파괴하면서 배열에 담겨있는 인티저 오브젝트 3개도 순서대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별로 어렵지 않죠? 복습이죠? 내일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아니긴 해요. 아무튼 자 그래요. 정리를 위한 슬라이드예요. 데이터를 나중에 정하도록 만들기. 이건 사실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맨날 하던 대로 인수선언 해두고 호출자가 알아서 적절한 거 괄호 안에 수식 적어놨으면 그거 받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데이터를 요번 호출했을 거냐를 정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적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이 괄호 열고 맨 처음 정한 값은 arg0라는 형식 이름으로 쓰겠다. arg1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인수 선언을 내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인수 자리에 담겨있는 값 또는 인수 레퍼런스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면 배열의 각 자리에다 그걸 담는다. 또는 배열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와가지고 걔가 나한테 보내준 오브젝트랑 비교를 한다. 와 같은 식으로 언제 어떤 느낌으로 쓸 거냐를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적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수식으로서 적어가지고 어디다 적냐, 어떤 느낌으로 옆에 연산자 껴가고 적냐를 가지고 계획을 해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스캔F도 마찬가지였죠. 등등등이에요. 자, 그때보다 쉬운 거죠. 지금 당신은 이제 포인터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는수식 왼쪽의 데이터 흐름에서 는수식 왼쪽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옵이냐 아니면 밸류 옵이냐 그런 걸 막 신경 써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C++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적을 일은 엔간하면 없습니다. 지금 디스랑 이렇게 갖고 놀 때라든가 그럴 때를 제외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으면 제 입장에선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디스어셈블리 다시는 보기 싫다. 이게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이지 하면서 여러분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죠. 아무튼 는 연산자 이제 튀어나왔어요. 데이터 흐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연산자였어요. 이 친구도 복사 버전, 이동 버전을 따로 준비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직접 정리할 때 맨 땅에서 새로운 오브젝트 만들 때 걷다가 뭐를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또 뭐뭐뭐 담아서 어떻게 담으면 된다 하고 정하잖아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이미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긴 하지만 거기 들어갈 데이터를 다른 오브젝트랑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복사 는 연산자 내용물을 마치 복사 생성자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대신에 writ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는 수식을 꽤 많이 적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넓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랑 write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랑 이동 는 연산자가 해야 되는 일도 그렇게 대동소이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국선 버전이 존재해요. 사실은 이전에는 살짝 몰래 써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유리수 한창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튼 근데 자 복사 생성자랑 복사 는 연산자는 하는 일이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사 생성자 또는 복사 는 연산자를 직접 정의를 했다면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복사 는 연산자 또는 복사 생성자를 국선 버전을 자동으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했다? 나머지도 해야 되는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요 복사 이동 버전 생성자랑 는 연산자에서 요 네 가지를 그냥 필요할 때 적절하게 미리 정의를 해두고 진행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 그냥 인트 값 2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정의하지 마시고 그냥 국선 버전 알아서 붙도록 내비두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지금 데이터 흐름이잖아요. 는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빠뜨리지 않고 적으시면 돼요. 그럼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or each문 튀어나왔죠.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물을 한 번씩 꺼내어 갖고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첫 줄을 적으실 수 있고, 얘는 파이썬의 파이썬의 폼은 첫 줄이랑 되게 유사한 의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파이썬에는 일반적인 옛날 C의 폼문에 해당하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range 같은 걸 써가지고 0에서 10까지 꺼내오는 게 목표다 하면은 for n in range 0,10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매번 n 자리, 뭐 IDX라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IDX 자리에 맨 처음에 0 들어가 있고 나중에 9 들어가 있을 때까지 총 10번 반복하도록, 그렇게 아마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 수업에서 반복 흐름을 구성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돼요. 이따가 비슷한 거 해볼 거고요. 아무튼 for each문이라는 친구는 그 당시 파이썬에서 봤던 포문과 되게 유사하게 형식을 알아서 잘 잡아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이 for 한 다음에 auto를 적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흐름을 진행한다. 엔간하면 복사를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배열에 있는 거에 4번을 들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auto까지 적고 앰퍼센드 하나까지는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뒤에 설명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아물가물해서 테스트를 조금만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자 잠깐만요. 한 번만, 아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 요 auto라고 그냥 적었을 때랑 auto하고 앰퍼센드 적었을 때랑 auto하고 앰퍼센드 2개 적었을 때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일단 확실한 건 그냥 auto를 적으면 엔간하면 이 넘버 형식은 절대 레퍼런스 형식이 되진 않습니다. 요거는 살짝만 소개하고 갈게요. 자, 밑에 코드는 저만 적을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이미 int 넘버가 있다 칩시다. 아니, 넘버는 n이 있다 칩시다. 일단 3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int ref는 n 해갖고 lvalue reference 하나를 들고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auto a라고 할게요. 는 ref라고 하면, 자, 이 a의 형식은, 자, 이 auto specifier가 원래 뭐였어요? 얘가 더블이면 나도 더블, 얘가 int면 나도 int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ref의 형식은 현재 int reference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봤을 땐 a도 이제 reference 형식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uto는 만약에 reference 형식이 묻어 있어도 그거를 살짝 덜어내고 일반적인 형식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auto A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나는 지금 A라는 이름의 새로운 오브젝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생성자 때려가지고 그게 상대방이 const reference든 rvalue reference든 크게 신경 안 쓰고, 아마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얘가 const reference면, 그죠? 얘 그냥 int로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auto라고만 적어두면 여러분은 이 시점에 이 대상에 해당하는 형식, 새로운 오브젝트를 잡아갖고 내 소유로 이제 쓰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auto를 쓸 때 살짝 유의할 점입니다. 저기 레퍼런스 붙어 있다고 해서 나도 레퍼런스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auto b를 해볼게요. auto b는 레퍼런스를 적어놓고 n을 한다 칩시다. 얘는 지금 눈에 잘 보이죠? n은 int 형식이죠? 그 다음에 나는 auto ampersand를 적어놨어요. 맞죠? 그러면 b의 형식은 얘 int니까 int reference 형식이다라고 읽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int 형식이든 int reference 형식이든 뭐든 간에 나는 결과적으로 lvalue reference로서 그거 오른쪽 수식으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특정해 갖고 쓰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형식은 int reference 형식이 되고 n이 int다 하더라도 여기서 ref를 적으면 이제 나는 쟤가 const이기 때문에 나도 const reference가 됩니다. 그렇죠? 쟤는 변경 못하는 레퍼런스예요. 근데 나는 걔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를 B라는 이름으로 나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도 그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없는 컨스트 레퍼런스로 간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nst는 전염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REF에 const 붙인 의미가 없어요. 이 선을 한 번만 적은 다음에 B는 3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괴롭나요? 슬픈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동이에요. 나는 이거 내가 직접 적기, int 적기 귀찮아서 4글자 적었어요. 네. 앰퍼샌드를 붙였어요. 난 이제 B는 L밸류 레퍼런스처럼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를 가리킬 건데, 레퍼런스니까 뭐를 나중에 특정해서 쓰고 싶은데, 는 뒤에,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에 적게 됩니다. 근데 REF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REF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는 지금 const가 붙어 있거든요. const 오브젝트예요. 따라서 B도 const 레퍼런스가 됩니다. 괜찮아요? A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A는 이 시점에 내가 새로운 인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앰퍼샌드 안 적는 건 그런 의미예요. 제가 형식이 뭐든 걔 컨스트 붙어있든 말든 난 무조건 4번 쓸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수 형식 다룰 때랑 되게 비슷한 얘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uto 앰퍼샌드 C는 REF. 얘가 이제 이슈인데 얘 지금 R밸류 레퍼런스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자, 여기서 살짝만 양도를 해볼게요. 얘네들 다 n으로 바꾸고, 얘네들 다 n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B는 일반적인 L밸류 레퍼런스 되는 거죠. 그럼 C는 현재로 쓴 일반적인 L밸류 레퍼런스로 간주를 합니다. 앰퍼샌드가 2개 적혀있다 하더라도 쟤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야. 하나 또는 2개라는 의미가 돼요. auto 뒤에 2개를 붙이면. 오케이? 얘는 무조건 하나 붙인 셈이 됩니다. 물론 그게 const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우항 const가 묻어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를 하고 싶어요. n 원래 소유주가. 그럼 얘는 꺼지라고 합니다. 왜냐? 나는 L밸류 레퍼런스 받고 싶은 거거든요. 나 소유권 내가 가져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나한테 들이밀려고 해요. 나는 그러면 거절을 합니다. 반면 아래 거는 그냥 하면 아 그래 네 소유로 써 마음대로 해. 나는 L밸류 레퍼런스로 특정해서 내 거 아닌 것처럼 적당히 조심해서 쓸게 같은 의미가 되고 얘는 무브를 하면 나한테 준다고 개꿀 하면서 앰퍼샌드 하나를 더 붙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L밸류 레퍼런스가 적혀 있으면 나도 L밸류 레퍼런스가 돼요. 걔가 안 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반면 걔가 R밸류 레퍼런스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나는 아 그래 내가 알아서 뜯어갖고 쓸게. 끝나고 한번 네가 파괴만 잘 해줘 같은 느낌으로 얘는 R밸류 레퍼런스 형식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얘까지는 못 다룰 것 같아요. 내일 우리 2시간 쉬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다 하면 forward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박쥐 같은 놈이에요. 근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엔간하면 나한테 R밸류 레퍼런스 주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희망하는 느낌으로 아 이번 로또 됐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으로 앰퍼샌드를 하나 더 붙이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다가 되게 천사 같은 분 만나서 인트 오브젝트 내 맘대로 쓰라고 양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 아니면 아 나는 빈털털이라 내 소유의 인트 오브젝트는 없고요. 그냥 3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쓰시다가 버리세요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준다? 그럼 나는 알았습니다 하면서 끌어와서 쓰시면 돼요. 자, 얘 위에 버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는 3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내 소유 아닌 걸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 적는 건. 그럼 얘는 무조건 내 소유인 걸 쓰겠다는 거예요. 복사를 합니다. 무조건. 이 수식으로 특정되는 그 오브젝트를 무조건 복사를 해요. 아 물론 이동을 할 수는 있죠. 얘가 양도해 오면 걔거 뜯어왔긴 하지만 A에 대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로 forwarding이라고 쓰고, 근데 엔간하면 여러분이 for each문을 쓰면서 forwarding이라는 걸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왜냐? 난 그 배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거든요. 이 for each문 돌리면서 배열을 파괴하고 배열에 있는 걸 다 뜯어와서 막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열에 또는 나중에 나올 벡터의 하나하나를 꺼내와서 쓰고 싶다 해서 그때 적는 auto 뒤에는 엔간하면 안 붙이는 것도 아니고 2개 붙이는 것도 아닌 하나만 붙여서 여러분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배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거기 안에 넘버에 3 들어있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걸 자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그쵸. 제가 늘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 수업은 첫 쉬는 시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일단 48분이니까 여러분 소리를 안 질러도 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쉽시다 지금. 안 쉬어도 돼요? 쉽시다. 그러면 평소처럼 1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할게요.